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벌써? 초반에만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공부 안 하면 말짱 꽝입니다. 체력을 잘 조절해 가면서 공부를 하십시오. 이 공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듭니다. 양이 많아서. 그래서 단순 암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공부가 이 공부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단순 암기로는 한계가 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를 철저히 도모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공부를 했었냐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복습입니다. 제가 우하향하는 곡선 하나를 그려놓고 걔는 뭐 하나다? 수요 하나다. 수요 하나가 무엇 하나로 표시가 된다? 곡선 하나로. 그래서 곡선의 변화가 나타나면 무엇의 변화고? 수요의 변화고, 곡선의 변화가 없으면 수요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를 한다. 그 내용. 그때 수요는 수요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수요자는 어떤 재화가 있으면 그 재화의 단위당 가격에 상응하는 최대 몇 개를 사겠다 수요량을 짝지어 놓더라. 그래서 하나의 수요는 무수히 많은 단위당 가격과 그에 맞는 수요량의 조합이더라는 겁니다.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 그때 수요량이 움직이는데, 수요량이 변화하는데 가격이 변화해서 수요자의 마음속에서 다른 수요량으로, 다른 점으로 옮겨갔다면 걔는 수요자의 마음이 변한 거다, 변한 게 아니다? 변한 게 아니다. 걔를 무엇의 변화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근데 가격 이외의 것이 변해버리면 수요자의 마음 자체가 바뀐다. 그래서 동일한 가격에 사겠다는 양이 원래 정해놨던 양에서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럼 원래의 곡선상의 점이 유지가 된다? 아니면 밖으로 삐져나간다? 밖으로 삐져나가서 또 다른 곡선 위에 존재하게 된다. 그럼 곡선의 변화가 나타나니까 걔를 무엇의 변화를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무런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는 구분을 해낼 수가 있더라. 우리는 당해제와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시장의 중심은 가격. 그래서 가격을 중심으로 나머지는 다 뭐라고 표현한다? 가격 이외의 것들. 그래서 가격이 변했을 때만 무엇의 변화고? 수요량의 변화고, 걔만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더라. 걔를 뺀 나머지의 변화는 다 가격 이외의 것, 수요의 변화, 다 곡선 자체의 변화로 나타난다. 곡선 자체가 변하는 것이더라. 증가하면 어디로 이동하고? 우측으로 이동하고. 이제 오른쪽이라는 표현보다 우측, 똑같은 거지만, 그래서 우측 이동하고. 감소하면 어디로 이동한다?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체제 가격은 당해제와의 가격입니까? 당해제와의 가격이 아니다? 당해제와의 가격이 아니네. 당해제와의 대체제, 당해제와의 보완제니까. 그래서 대체제 가격의 변화는 가격의 변화다, 가격 이외다? 가격 이외. 보완제 가격의 변화도 가격 이외. 그래서 가격의 변화는 당해제와의 가격만.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부동산 임대료의 변화도 매매 활동에서는 주고받는 게 가격, 임대차 활동에서는 임대료. 그래서 임대료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료의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가 되더라.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두 재화가 있으면 그 두 재화는 관계가 있든 없든 둘 중 하나더라. 관계가 없으면 당해재화를 중심으로 당해재화의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당해재화의 수요량이 아무리 변해도 이 다른 재화의 수요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이 재화는 당해재화로부터 독립된 재화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독립재. 그런데 당해재화의 수요량의 변화가 생기니까, 수요의 변화가 생기니까 이 재화도 변화가 생기면, 수요가 같이 증가하거나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변하면 얘는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관련재 또는 연관재. 그래서 연관재는 크게 둘이 있더라. 같이 사용됨에 따라 만족도가 커지는 재화, 당해재화를 보완하는 재화, 보완재. 당해재화와 동일한 효용을 제공해서 당해재화를 대체할 수 있는 재화는 대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재는
당의 재화와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인다, 반대 방향? 반대 방향. 당의 재화와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대체제를 당의 재화와 같이 사용할 리가 없으니까. 당의 재화를 쓰면 대체제를 안 쓰고 대체제를 쓰면 당의 재화를 안 쓰는 것이다. 해당 재화를. 그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때 돼지고기와 소고기, 돼지고기와 상추 이런 내용을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었는데 우리는 부동산 학이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니까 대체제였다. 근데 건축물과 건축물 부지는 같이 사용됨에 따라 만족도가 커지는 보완제가 된다. 그 얘기였습니다. 네, 꼭 기억이 나셔야 되고, 그 다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가 하나 있다고 그랬냐면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어떤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그 재화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쓰는 재화다. 그럼 걔는 질이 높은 재화, 낮은 재화? 높은 재화. 열등제, 우등제. 우등제인데 이제부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정상제. 실은 정상제와 우등제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똑같이 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꼭 나야 되고. 그럼 소득이 감소했더니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쓰는 재화. 그럼 무슨 제? 열등제라고 하더라. 그 다음 실상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는 소비를 늘리는 게 정상이고 소득이 줄면 소비를 줄이는 게 정상이더라. 그래서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는 건 무슨 제? 정상제.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제라고 얘기를 한다. 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유량과 저량을 공부했었는데,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흘러가는 양을 유량, 근데 걔를 류량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양, 기존의 것이 쌓여진 게 아니라. 그럼 저량은 기존의 것들이 쌓여져서 만들어진 양. 그래서 2015년 11월 19일에 저량이 있으면 걔는 2014년, 13년, 12년 것들이 다 누적돼 있는 거다. 저량은 다 쌓여 있는 거지. 기존의 것들이 다 누적돼서 쌓여져 있는 양. 그래서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는 방법은 어떤 내용을 딱 줬는데 걔가 지금 한꺼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뭔가 계속 차곡차곡 쌓여진 느낌이 든다면 걔는 뭐라고 대답하면 된다? 저량. 근데 그 기간 중에 기존 건 무시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느낌이 든다면 유량이라고 대답한다. 그럼 1년 동안의 신규주택 공급량은 기존의 거 무시하고 그 기간 동안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무슨 양? 유량. 근데 화곡동에 있는 기존 주택의 공급량은 다 누적돼 있으니까 걔는 저량. 화폐 보유고는 왜 안 보유고? 다 누적돼서 지금 현재 그 시점의 것이 나온 것이다. 저량. 1년 동안의 GMP는 그 전년도 따지는 게 아니라 그의 연도에 새롭게 만들어진 거니까 유량. 그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더라.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어떤 한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은 그 시점에 다 만들어진 겁니까? 그때까지 누적된 거다. 누적된 거다. 그래서 뭐다? 저량. 그럼 한 달 동안의 월급은? 유량. 그럼 일정 시점의 토지 가격은? 일정 시점의 토지 가격. 저량. 그럼 일정 기간 동안 1년 동안 받는 토지 임대료는? 유량. 정말 잘 가르친 겁니다. 이 정도로 대답을 한다는 건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잘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 배운 게 적어서. 아직 배운 게 적어서 안 섞여서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제가 앞에서 아무리 명확하게 얘기를 해도 듣는 여러분들은 대답할 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양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이놈인가 저놈인가.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게 이게 처음에 보면 공법에서 나온 거야, 이게 공시법인 거야. 책을 가져올 때 헷갈립니다. 공법 든 날에 공시법 책 갖고 오고. 네. 그래서 1차와 2차를 헷갈려서 갖고 오지 말라고 1차 색깔하고 2차 색깔이 다른 겁니다. 교재가. 그런 세심한 그 배려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럼 이제 15페이지. 제가 우리 기초다지기 시간에 11, 12월 달 강의에서는 정말 중요한데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 시험에 꼭 나오는데 반대로 어려운 내용, 그래서 그 내용들만 먼저 딱 잡아놓고 가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 12월 달에 제가 학개론 시간에 강의하는 내용들은 쉬운 것들만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것들만 뽑아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고로 반대로 얘기하면 11, 12월 달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고 있다. 그럼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그럼 본인을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학개론의 신동. 신동. 자, 이제 15페이지에 20번 탄력성이 있습니다. 탄력성. 별표를 3개 쳐보십시오. 별표 3개.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오고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 이론 문제로도 나오고 온갖 부동산 학개론 내용에 시험 문제가 만약에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면 탄력성 내용이 많이 응용이 돼 있는 겁니다. 시험이 굉장히 쉽게 나왔다고 느껴지면 탄력성 내용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탄력성이 중요한 이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럼 이제 15페이지에 탄력성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칠판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또 공부할 내용이 뭘 공부를 할 거냐면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탄력성. 뭐 탄력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올 땐 탄력성이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탄력성의 개념을 보면 처음 출발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스타킹과 종이가 있습니다. 스타킹과 종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스타킹과 종이에 주어진 반응이 있을 겁니다. 주어진 반응. 그래서 주어진 반응을 어떻게 주냐면 주어진 반응을 요만큼씩 잡아 당깁니다. 그럼 지금 스타킹과 종이에 주어진 반응은 크기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 정도는 좀 이해하고 봐줘야 됩니다. 미세하게 다르지 않냐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똑같은 크기로 잡아 당긴 겁니다. 똑같은 힘을 줘서. 그러면 스타킹은 늘어납니까? 늘어나지 않는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탄력성의 대명사가 고탄력 스타킹. 변태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반응된 변화를 보면 반응된 변화,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보면 스타킹은 쫙 이렇게 많이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종이는 많이 늘어납니까? 늘어나지 않는다?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적게 변합니까? 예, 조금 변하다가 찢겨버리겠지. 조금밖에 변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탄력성을 얘기할 때 스타킹은 탄력적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한다? 얘를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탄력성이 얘는 큰 겁니다. 얘는 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이는 잡아당겼는데 얼마 변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종이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얘를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는데? 탄력성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스타킹과 종이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잘 보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지금 스타킹의 탄력성을 탄력적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스타킹이 많이 변하기 때문인 겁니까? 맞습니까? 그럼 종이는 적게 변하기 때문인 겁니까? 뭐보다? 땡. 지금 비교의 대상이 뭘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냐면 스타킹과 종이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항상 탄력성은 기준이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얘도. 그래서 주어진 변화 얘를 기준으로 얘보다 주어진 변화보다 많이 변하면 반응된 변화의 정도가 크면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주어진 변화보다 적게 변하면 얘를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십니까? 그럼 제가 선창을 때리면 무창을 때립니다. 탄력성은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다. 된 겁니까? 그럼 저를 보십시오. 이제 시작합니다. 가격이 있고 수요량이 있습니다. 그때 수요량이 20%만큼 변했습니다.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땡. 모른다. 왜 모른다? 주어진 변화가 없네.
지금 반응된 변화의 정도만 얘기하고 주어진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기억해야 되냐면 만약에 스타킹과 종이를 놓고 가만히 냅뒀는데 내버려 두고 있는데 얘 변하면 귀신 들린 겁니까? 스타킹과 종이를 그대로 냅두고 쳐다보고 있는데 얘가 변하면 막 늘어나면 귀신 들린 거지.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주어진 변화가 없으면 뭐는 있을 수가 없다? 반응된 변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탄력성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뭐가 먼저 주어져야 된다? 주어진 변화가 있고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탄력성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했는데 수요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궁금할 겁니다. 뭐가 궁금하냐면 가격을 10% 올리면 10% 올렸을 때 수요량이 감소할 텐데 수요량이 얼마만큼 감소하는지가 궁금하겠다, 궁금하지 않겠다? 궁금할 겁니다. 이게 왜 궁금하냐면 가격을 올렸을 때 가격을 10% 올렸는데 수요량이 하나도 감소하지 않는다면 공급자가 가격을 10% 올렸는데 수요량이 하나도 감소하지 않는다면 판매되는 양이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격을 올려도. 그럼 지금 가격을 올린 10% 인상한 만큼 매출액은 10% 인상된다? 공급자의 수입이 10% 증가돼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공급자는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 내려야 되겠다? 올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10% 올렸더니 수요량이 10%딱 감소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올린 만큼 내려갔네? 예.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가격을 내려도 가격을 10% 내리면 수요량은 딱 10% 증가한다는 얘기네, 지금은. 그렇습니까? 그럼 가격을 올리거나 내려도 이때는 총수입에는 공급자의 총수입에 변화가 없겠네? 그럼 이때는 가격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가격을 10%만큼 딱 올려봤더니 수요량이 빵이 됩니다. 빵. 가격을 올렸더니 아무도 안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다면 가격을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가격을 올리면 안 될 겁니다. 가격을 올리는 순간 총수입이 빵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학자들이 뭐가 이제 궁금한 거냐면 가격을 올렸을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지의 정도를 수치로 표시하고 싶었겠습니까? 최초.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라고 보면 된다?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를 잘 보십시오. 여기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스타킹의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면 스타킹이 변하는 정도입니까? 아니,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고 싶은 건 뭐가 변하는 정도? 스타킹이 변하는 정도입니다. 얘 괜히 변한다. 주어진 변화가 있어서 그 배수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어진 변화가 1일 때 반응된 변화가 3배로 변했다면 얘는 탄력성이 얼마다? 3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어진 변화가 1일 때 반응된 변화가 0.5 반만큼 변한다면 얘는 탄력성이 얼마다? 0.5배인 겁니다. 개념이. 그럼 종이의 탄력성은 뭐가 변하는 정도입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스타킹의 탄력성은 뭐가 변하는 정도? 스타킹이 변하는 정도. 종이의 탄력성은? 종이가 변하는 정도? 네.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은 뭐가 변하는 정도? 수요가 변하는 정도? 네. 근데 지금 우리는 가격과 수요량을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면 분명히 제가 탄력성에는 2가지가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2가지가 주어진 변화와 반응된 변화. 그럼 가격과 같이 나온 수요는 얘는 수요량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가 헷갈리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과연 수요량이 변함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정도인지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인지가 헷갈릴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최초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다니까, 문제가. 그럼 중요한 건 우리는 이미 공부를 했는데 스타킹의 탄력성은 뭐가 변하는 정도다?
스타킹이 변하는 정도. 그럼 수요의 탄력성은 뭐가 변하는 정도다?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인 겁니다. 네,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이걸 수요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안 한다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얘는 주어진 변화가 뭐다? 가격이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출발인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저를 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정말 헷갈려집니다. 스타킹과 종이 둘이 있었던 겁니다. 둘을 그냥 놓고 보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근데 주어진 변화가 있으면 그에 따라 반응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주어진 변화보다 많이 변하면 뭐고? 탄력적이라고 얘기하고, 주어진 변화보다 적게 변하면 얘를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뭐라고 할 것 같다? 완전히 탄력적이라고 하고, 완전 탄력적. 그럼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하나도 안 변하면 완전히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하나만 알면 되는 겁니다.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주어진 변화만큼 변하는 게 있을 것이다. 얘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네, 주어진 변화만큼만 변하는 걸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분수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인 겁니다. 이제 진정한 내용으로 들어가보는 거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부분은 얘는 분수로 표시가 된답니다. 이제 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별거를 이제 다 공부하는 겁니다. 분수는 분모분의 분자다. 그럼 분수는 여기 잘 보십시오. 분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수는 분모에 대한 분자의 크기입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분수는 분자를 분모로 나눈 값이다. 분자를 분모로 나눈 값. 맞네? 분수를 알아야 된다니까. 학계론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가 있는데 그 계산 문제의 거의 대부분이 분수입니다. 분수. 그럼 분수는 분모를 기준으로 한 분자의 크기다. 맞네? 그러니까 분수는 하나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기준이 있는 겁니까? 기준이 뭐네? 분모. 그럼 앞으로 우리는 기준이 되는 건 다 어디로 깐다? 분모로 집어넣고. 그럼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건 뭐의 크기를 알고 싶은 겁니까, 우리는? 분자의 크기? 얘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얘가 알고 싶은 거라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 저하고 약속하는 겁니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알고 싶은 건 다 어디로 집어넣는다? 분자로 집어넣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험에서는 분수식에서 분모 분자를 뒤집어 놓고 틀린 것을 골라라, 옳은 문장을 골라라, 이게 문제로 정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학계론의 내용들이 분수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분수를 분모분의 분자, 뭐가 분자로 들어가는지를 외우다가 시간이 다 가버립니다. 근데 얘는 정말 완벽한 기준이 있습니다. 완벽한 기준. 알고 싶은 게 뭐다? 분자인 겁니다. 분자. 그리고 이때 분자에, 이건 약속인 겁니다. 수익과 분자에 수익과 이득이 들어가면 이번 주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빌고 또 빌면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됩니까? 아니, 밤에 잠들 때 하나님한테 빌고 또 비는 겁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인간아 먼저 살아. 지금 뭘 안 사고? 복권을 안 사고 수익만, 이득만 기댄 겁니다. 바란 것이다.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자에 수익이나 이득이 들어가면 분모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투자액이 있어야, 투자 금액이 있어야 그 투자액에 대한 수익이 있고 투자액에 대한 이득이 있는 것이다.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실제로 경제활동을 수익을 얻기 위해 하니까 수익이나 이득, 각각의 종류, 세후 수익, 세전 수익, 온갖 수익들이 나옵니다. 이득도 마찬가지. 소득이득, 자본이득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럼 수익이나 이득이 분자로 들어가면 무조건 분모는 뭐로 깐다? 투자액으로 깔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율, 비례, 지수, 개수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분수입니다. 무슨 비율, 비례, 지수, 개수라는 표현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분수식이다. 그럼 짝대기 짝 긋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걸 어디로 올리고 출발한다? 분자. 그럼 뭔가 남은 게 있으면 걔는 어디로 깔아주면 된다? 분모. 근데 이번엔 확실히 기준이 뭔지를 알고 있답니다. 그럼 그 기준이 되는 걸 어디로 깔고? 분모로 집어넣고 나머지 걸 어디로? 분자로 집어넣으면 된다. 근데 수익이나 이득이 나오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걔들이 어디? 분자로 걔가 들어갔다면 분모는 뭐로 깔아준다? 투자에. 그럼 합니다. 자, 이제 출발입니다. 수익률이라는 식을 구해보랍니다. 수익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1억을 투자했습니다. 임대 수입이 1,000만 원이 1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1년의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10%? 아니,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 1,200만 원이 아니라 10%? 수익률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까?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중요하고 그 투자 금액을 통한 수익이 얼마인지 중요하고 그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 얼마인지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투자액과 투자액에 대한 수익과 얘를 비율로 나타낸 수익률을 따질 겁니다. 수익률을. 그래서 이제 수익률식이 처음 나오는데 여기 잘 보십시오. 수익률, 이게 비율입니까? 그럼 비율이면 뭐래매? 분수. 그럼 얘는 짝대기 짝.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다? 아니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익이네. 수익. 알고 싶은 게 어디? 분자. 그럼 얘가 분자인 겁니다. 수익이. 맞네? 그럼 분자의 수익이 들어간 분모는 무조건 뭐다? 투자액. 이게 수익률의 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번엔 소득이득률이라는 게 있답니다. 만약에 이걸 구해보랍니다. 이거 실제로 학계론에 다 나오는 비율들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애들. 그럼 얘는 율이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분수입니다. 짝대기 짝.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이번엔 뭐다? 소득이득. 그럼 소득이득이 분자. 그럼 분모에는 뭐가 들어간다? 투자액. 아니 이득이나 수익이 분자로 들어가면 무조건 분모는 투자액이랍니다. 그럼 자본이득률을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짝대기 짝, 자본이득이 분자, 분모에 투자액.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분 수익률을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식을 어떻게 만듭니까? 먼저 짝대기 짝 긋고 분수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다? 지분 수익. 그럼 지분 수익이 분자고 분모에 뭐가 들어가겠다? 투자액이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얘는 지분 투자액에 대한 지분 수익인 거지. 지분 수익이니까 지분 투자액이 들어가면 된다. 그럼 식이 총 수익률이라는 식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걸 무슨 대단한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낱개로. 비율이니까 얘도 짝대기 짝.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다? 총수익. 그럼 총수익이 어디? 분자. 그럼 분모는 투자액인데 얘가 총수익이니까 얘도 총투자액. 위아래를 일치시켜주면 된다.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부분들의 개념들을 이렇게 잡아가면서 공부를 해본 겁니다. 그럼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 물론 해보신 분도 있지만, 원료지수라는 게 있답니다. 원료지수. 그럼 얘 분수입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수니까 뭐 나는 김지수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럼 여기서 뭘 긋고? 짝대기를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어디? 우리가 알고 싶은 뭐가 원료가 어디로? 분자로 들어가면 된다. 그럼 얘는 원료가 분자. 나중에 공부해보면 제품 무게는 그럼 분모로 깔아준다. 이거 시험 문제에 뒤집어서 문제로 나옵니다. 네.
안 헷갈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개념은. 그럼 이제 이쪽을 보십시오. 그대로 봅니다. 이게 나중에 다 나와 있으니까 따라 적지 마시고. 제가 뭘 하다 일로 왔었냐면, 탄력성 부분은 주어진 변화가 없으면 반응된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둘을 비교한다고 했다. 근데 둘을 비교할 때 분수식으로 얘는 비교를 한답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처음 나오면 얘는 짝대기 짝 그어놓고 출발이 된답니다. 분수식. 이게 기억나야 됩니다. 스타킹의 탄력성은 뭐가 변하는 정도다? 스타킹의 탄력성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스타킹이 변하는 정도. 근데 스타킹은 괜히 변한다. 주어진 변화가 있어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한 반응된 변화의 정도다. 그게 탄력성이네. 그럼 얘는 무엇의 탄력성이므로? 수요의 탄력성이므로 뭐가 분자? 수요량.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얘가 분자로 들어갑니다. 분자로 들어갑니다. 그럼 분모에는 이제 나머지 뭐가? 가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가격의 변화율이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의 크기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답니다. 틀린 겁니까?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뒤집어서 시험에 정말 잘 나온다는 걸 먼저 인지하고 공부를 해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출제자가 출제하는 방향대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럼 지금 분명히 뭐분의 뭐라고 얘기를 했다?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출발입니다. 출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얼마를 기준으로 이제 판단이 되냐면 1을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1을 기준으로. 그래서 뭘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가격의 변화율 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럼 가격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똑같으면, 얘가 10% 변할 때 얘가 10%면 얘 1배입니까? 1이다.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어진 가격의 변화율이 20%인데 반응된 수요량의 변화율이 얘가 20%랍니다. 20%. 그럼 얘는 20% 변한 겁니까? 2배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몇 배? 10% 기준으로 20%면 2배 변한 거다. 얘는 그럼 2네? 2입니까? 그럼 얘는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럼 지금 주어진 가격의 변화율을 1로 봤을 때 수요량의 변화율이 2로 더 큰 거네? 그래서 지금 뭘 깨달으시라는 얘기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1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1이 되면 똑같이 변한 거다. 단위 탄력적이고. 그럼 1보다 크면 더 많이 변한 거네? 주어진 변화율 기준으로 더 많이 변했으니까 1보다 클 것이다. 그럼 얘는 탄력적. 그럼 얘가 가격의 변화율이 10%인데 수요량의 변화율은 5%라면 더 적게 변한 겁니까? 그럼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 그럼 얘는 1보다 작겠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주어진 변화가 얼마? 1. 걔를 기준으로 1보다 크게 변하면 탄력적이고 1보다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 그럼 얘가 0이면 주어진 가격의 변화율이 있는데 얘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0이지. 0. 그럼 주어진 변화율 기준으로 하나도 변화하지 않았을 때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 완전 비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어진 가격의 변화율이 있을 때 수요량의 변화율이 어마어마하게 변했다면 얘는 뭐가 된다? 무한대? 그럼 얘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한다. 여기까지 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겠냐면 그때 그놈이 접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뭐가 변하는 정도다?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걔가 어디로 들어간다? 분자로. 그럼 분모에는 나머지 하나? 가격. 그래서 실제로 시장의 중심인 가격이 변함에 따라 그에 따라 수요량이 몇 배로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그래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수요량이 똑같이 변하면 단위 탄력적, 더 많이 변하면 탄력적,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 하나도 안 변하면 완전 비탄력적,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완전 탄력적. 이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량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량의 크기이다. 이렇게 문제를 내더라는 겁니다. 그럼 O입니까 X입니까? 지금 유리입니까 양입니까? 유리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얘를 어떻게 외울 거냐면 예전에 중국의 쇼트트랙 선수들 양양자 들어간 애들이 있었습니까? 양양 뭐 B 뭐 양양 A 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양양.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쇼트트랙 선수 양양자 들어간 애들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니까 양양이다 율율이다? 율율. 그래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렇게 왜 기억하냐면 나중에 가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렇게라도 딱딱 잡아놓고 문제를 푸는 요령을 익혀놔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그냥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문제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가격이 10% 변했을 때 수요량이 20%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실제로 계산 문제 나온 겁니다. 실제로 계산 문제,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럼 문제 지금 가격이 얼마 변함에 따라 10% 변했을 때 수요량이 20% 변했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주어진 변화가 뭡니까? 이 문제에서 지금 뭐가 먼저 주어졌다? 가격의 변화율이 먼저 주어진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수요량의 변화율이 20% 몇 배로 변했다? 2배. 답입니다. 끝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를 식을 꼭 만들어서 푼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 식을 딱 보자마자 짝대기 짝 긋고 우리는 뭘 먼저? 얘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수요가 분자. 그럼 분모의 가격? 그럼 가격 주어진 놈 10%를 집어넣고 수요량 얼마를? 20% 변화율 집어넣으면 얘 2다? 2가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건 문제에선 분명히 이렇게 줄 겁니다. 가격이 10% 상승됨에 따라 수요량이 20% 증가됐다 이렇게 나오면 이 문제 미친 문제다? 왜 미친 겁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무슨 법칙? 수의 법칙. 수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계속 다 적용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감소겠네? 네. 그럼 가격이 10% 상승된 건 플러스? 그럼 수요량이 20% 감소된 건 마이너스?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지 않습니까? 실은?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과 수요량이 비례 반비례? 반비례니까, 반비례 관계니까 이 부호가 항상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부호를 알고 싶은 거다? 항상 마이너스 나오는 이 부호를 알고 싶은 거다? 몇 배 변화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다? 몇 배 변화하는지, 반응되는지 배수만 알고 싶은 거니까 얘는 절대값을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얼마라고 얘기한다? 2. 그러니까 얘는 답이 마이너스 2다, 2다?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드려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부호는 왜 띄어낼 수 있습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띄어낸 겁니다. 왜 띄어낸 겁니까? 그렇지. 항상 마이너스니까. 어떨 때는 플러스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라면 걔를 마음대로 띄어내면 안 됩니다. 근데 얘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2라고 줬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일 때 가격이 10%만큼 상승되면
수요량은 얼마만큼 변화하겠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두 번째 나왔던 계산 문제인 겁니다. 네.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라면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은 2배로 변하는 거다? 수요량이 2배 변한다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가격이 10% 변했으니까 2배로 변하면 얼마? 20%? 20%입니다. 그래서 20%를 딱 보기 중에 찾아봤더니 1번 보기에 뭐가 있냐면 1번 보기에 20% 증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계산 문제 풀 때 우리가 푼 수치가 보기 중에 있는 게 흔하다 흔하지 않다? 흔하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를 잘 못 푸니까. 그럼 지금 계산한 수치가 있네? 신난다 신나지 않는다? 신난다. 그럼 보고 콱 찍고 나온다? 그랬더니 나중에 답 맞춰봤더니 그게 답이 아니라네? 지금 뭐가 틀린 겁니까? 가격이 올라갔으면 수요량은 뭐 해야 된다? 감소인데 증가라고 얘기한 거지. 그럼 분명히 떨어져서 5번에 20% 감소가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실제 시험 문제가. 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자체를 2라고 얘기했을 때 반대로 움직인다는 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깔려있지 않으면 2배면 이게 20% 증가 아닙니까 그냥. 근데 우리는 얘가 2라고 얘기를 해도 반대로 움직여서 2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2배 한 다음에 반대로 움직여 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지. 이게 주어진 약속 아닙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중에 계산을 할 때 분명히 2면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20% 증가지 왜 이게 20% 감소가 됩니까? 이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 분들이 꼭 생겨난다니까. 수업 시간에 잠깐 딴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설명드린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자, 가장 원칙.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입니다. 반대로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한 게 뭐랬냐면 가격의 변화율 주어져 있고 수요량의 변화율 주어져 있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수치 구하기. 네. 그럼 얘는 이걸 한 겁니다. 1번과 2번을 주고 3번을 계산하는 문제를 낸 거네. 이제 금방은.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풀어본 건 탄력성 주고 2 가격의 변화를 줬을 때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인지 물어본 거네.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게 탄력성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그럼 셋 중에 2를 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이게 탄력성은 1분의 탄력성입니까? 이게 우리 계산 문제의 마지막인 겁니다. 대각선 세로 곱한 것은 같다? 분위기 갑자기 암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분의 B는 C분의 D라면 이게 같다면 대각선 서로 곱한 것은 같다.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수학식의 제일 어려운 식입니다. 이게 진짜로. 그럼 A 곱하기 D는 B 곱하기 C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계산을 할 때 대각선에 있는 것들끼리는 서로 맞바꿀 수 있다. 자리를. 그럼 맞바꿔보면 얘를 먼저 바꿔보면 D분의 B는 C분의 A입니까? 지금 이 식에서 이 둘을 바꾼 거네. 얘 둘 자리를 대각선 맞바꾼 겁니다. 그러면 얘는 곱하면 D 곱하기 A는 B 곱하기 C다. 그럼 A 곱하기 D나 D 곱하기 A나 똑같은 거네. 정말 제가 어이없는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네. 그래서 대각선 서로는 서로를 자리를 맞바꿀 수 있다. 이 식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도 맞바꿀 수 있는 거네? 똑같은 이유로 맞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식에서는 원래대로 푼다면 보통 다른 선생님들이 푸는 걸 보면 수요량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가격의 변화율을 아까 얼마로 줬습니까? 10%?
10% 준 겁니다. 탄력성 얼마로 줬다? 2로 줬었지. 아까 두 번째 문제를 보면. 그리고 얘를 구해보라고 한 겁니다. 그럼 수 곱하기 1은 가 곱하기 탄력성이니까 2 곱하기 10이니까 20%?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근데 이 개념, 탄력성의 개념을 정확히 알면 이 계산식을 쓸 필요도 사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문제에서 10%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5% 감소했다 이렇게 주면 얘는 탄력성 얼마입니까? 2라고 대답할 사람 우리는 없어야 되네?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이걸 2라고 대답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얘가 5% 감소했다 이렇게 줬다면 주어진 변화 얼마를 기준으로? 10% 기준으로 몇 프로 변하면? 5% 변하면 몇 배 변한 거다? 0.5배. 주어진 변화보다 많이 변했다 적게 변했다? 적게 변했으니까 얘를 탄력적이라고 표현하면 무조건 X인 거네? 얘는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다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10%라면? 완전 탄력적? 단위 탄력적. 20%면? 탄력적. 왜?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주어진 변화보다 많이 변한 거니까. 뭘 기준으로 판단? 에이,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주어진 변화. 주어진 변화가 가격이 아니고 다른 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탄력성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거의 대부분 이해를 못합니다. 실제로. 다 이해하는 것처럼 앉아서 듣고 있지만 나중에 가서 딴소리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해놓으면. 그리고 탄력성 때문에 학개론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싫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탄력성 그걸 왜 우리가 배워야 되나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미 싫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이 남자를 계속 만나야 되나요? 이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이제 문제에 뭐라고 주냐면 가격이 변했을 때 가격이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랍니다. 수요량이 변화하는 정도.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얘는 탄력성입니까, 여러분? 탄력성입니까? 탄력성이지, 탄력성인데 이게 뭐가 변하는 정도를 알고 싶은 거다, 우리는? 얘가 이름이 뭔지를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무슨 탄력성인지를. 뭐가 변하는 정도?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수요량의 탄력성이라고 얘기했다.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얘기했다. 수요의 탄력성. 그럼 얘는 분명히 수요의 탄력성입니다. 이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수요량이 괜히 변했다. 주어진 변화가 있어서 주어진 변화를 가운데 집어넣는 거네. 탄력성의 이름으로 붙여주는 거지. 네. 그럼 얘는 무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자, 잘 보십시오. 가격이 변함에 따라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가 있답니다. 그럼 얘는 탄력성입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건 뭐다? 뭐가 변하는 정도?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 그러니까 얘는 무엇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인 거네. 그렇습니까?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그럼 뭐가 변함에 따라? 가격이 변함에 따라. 그러니까 얘는 연결시켜보면 뭐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네. 그럼 이번엔 세 번째. 소득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따져보랍니다. 얘가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게 뭐다?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그러니까 얘 무엇의 탄력성이네? 수요의 탄력성입니다. 뭐가 변함에 따라? 소득이 변함에 따라. 그러니까 사이에다 뭘 집어넣어주면 된다? 소득을.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용어가 딱 나오면 얘는 뭐가 변함에 따라? 소득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네. 기억이 안 나면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다. 뭐가 변함에 따라? 소득이 변함에 따라. 네. 그럼 이번엔 네 번째. 운송비가 변함에 따라, 얘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를 구해보랍니다.
그럼 얘는 뭐가 변하는 정도다?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그러니까 얘 수요의 탄력성이네. 제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가 변함에 따라? 운송비. 그러니까 얘는 뭐다?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인 겁니다. 그럼 얘들을 분수식으로 전환시켜 보자 이겁니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다?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얘가 자. 그럼 분모의 가분의 수네. 그럼 얘는 뭐가 변하는 정도? 공급이 변하는 정도를 알고 싶은 것이다. 얘가 분자. 그럼 분모의 그렇습니까? 가격의 변화율. 그럼 얘는 뭐가 변하는 정도?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얘가 분자. 그럼 분모의 뭐? 소득이 변하는 정도. 안 그러면 이게 분모 분자 헷갈린다니까. 그럼 얘는 뭐가 변함에 따라? 지금 수요의 탄력성입니까? 그럼 수요가 분자네 알고 싶은 것? 그럼 운송비가 분모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개념을 잡아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식을 세워놓고 대각선 서로 곱한 것은 같다. 그렇게 해서 계산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고. 사실은. 그래서 탄력성 기초 1편이 끝난 겁니다. 이걸 응용해서 이제 내용들 들어가는 부분들을 한번 또 공부를 해보자 이겁니다. 벌써 시간이 50분이 넘은 바 10분을 쉬고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십시오.